정우는 40년간 치열하게 살아온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그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의 도예 교실에 등록하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하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그곳에서 정우는 자신과 또래인 영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수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문화센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수와의 대화는 늘 즐겁고 흥미로웠고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영수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영수가 말하는 30대 초반에 억울하게 쫓겨났던 회사 이야기가 점점 정우 자신의 과거와 맞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수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를 해고했던 상사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나를 희생양 삼았지.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정우는 영수의 과거 상사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지만 그 사실을 차마 고백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는 진실을 숨긴 채 영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그를 잠식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수가 정우의 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사진 설마 당신이 그 정우야? 은퇴 후 새로운 우정을 꿈꿨던 정우의 인생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며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우는 영수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수의 복수가 시작될까요? 정우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62세의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헌신하며 열심히 일해왔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평소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한 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점심을 먹는 것.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은 점점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모집이라는 전단을 발견합니다. 그중 도예 교실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예라 흙만지면서 뭐라도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지도 몰라. 정우는 오랜 고민 끝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활동이었지만 이번엔 삶에 작은 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정우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예 교실의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지만 낯선 환경은 여전히 정우에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정 오셨나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우보다 한 살 더 많은 63세의 영수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저랑 같이 앉으시겠어요? 정우는 고맙게도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업 준비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처음부터 활기찬 성격으로 정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전 도예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 배우면 손주들한테 뭔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죠. 정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뭐라도 배우고 싶어서요.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자기 제작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강사의 말에 집중하며 흙을 만지기 시작했지만 도예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흙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지고 도자기 모양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망쳤네? 정우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하자 옆에 있던 영수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에이, 그래도 제 것보단 낫네요. 제 건 이걸 항아리라고 불러야 할지, 돌멩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수의 유머 덕분에 정우는 긴장이 풀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점차 유쾌하게 변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영수는 정우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 커피숍에서 한잔 하시죠. 처음 본 사이인데 왠지 정우 씨랑은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예 교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난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때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래도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영수의 솔직하고 긍정적인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영수는 과거의 어려움을 단순히 불평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대화가 영수와의 우정의 시작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예 교실과 영수와의 만남은 그에게 삶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지. 그리고 영수랑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 정우는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소소한 만남이 그에게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줄은 말이죠. 도예 교실은 정우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그는 영수와 함께 흙을 만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종종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정우는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영수는 늘 유쾌하고 정우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의 과거 이야기 속에서 정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예 수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날도 활기차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혹시 회사 다닐 때 상사랑 크게 싸워본 적 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던 편이라 그런 적은 없었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웠는데 그때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그 대상이 됐고 아무 잘못도 없이 해고당했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고당했다니 왜 그랬을까? 그때 상사가 뭐라고 했어? 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회사가 경비를 줄이려고 그냥 나를 잘라낸 거였죠. 그 상사, 이름이 정우였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죠. 정우의 손은 그 순간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커피가 살짝 흔들리며 테이블 위로 몇 방울 떨어졌지만 정우는 영수의 말을 듣느라 그 사실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정우라고 했다고? 설마? 정우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그가 한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시절,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직원을 한 명 희생양으로 삼아 해고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분명 영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 영수일 리가 없겠지.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영수의 말투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자신이 영수의 인생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도예 교실에서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우는 여느 때처럼 흙을 만지며 작품을 만들고 있었지만 영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우는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작품 만드느라 바빠서 그런가요? 영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사실 그는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수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가 과거의 영수임이 확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정이 깨질 수도 있어.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며칠 후 영수와의 대화는 또다시 과거의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쫓겨난 후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나 싶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날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걸.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고 영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 상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해요. 내가 꿈속에서라도 한마디 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정우는 영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더 알아보고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과거의 상처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우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수는 정우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것은 점점 더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영수와 도예 교실에서 계속 만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영수와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은 도예 교실 외에도 주말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지역 축제에 함께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우는 과거의 그림자에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도예 교실이 끝난 뒤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해야 하지? 그때 나는 그냥 회사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뿐이야. 잘못한 건 회사였지. 나 혼자였던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자기 합리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이야기하는 억울한 과거와 그로 인한 고통은 정우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영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예 교실 후반부의 영수는 갑자기 정우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요즘 내가 정우 씨 덕분에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정우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참 고마워요. 영수는 신뢰의 표시로 정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수의 집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으며 영수의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손주들인데 요즘은 이 녀석들 때문에 살아가는 맛이 나요. 나중에 정우 씨도 손주들 생기면 이런 느낌 알게 될 거예요. 정우는 영수의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망쳤을지도 모른다니.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 지금의 관계는 끝나겠지. 며칠 후 정우는 도예 교실 수업 중 실수로 도자기를 망쳤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수가 옆에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우 씨도 사람 마음 망치는 실력만큼 도자기도 잘 망치네요.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농담이었지만 정우는 순간 그 말이 자신을 비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영수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농담인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의 마음 속엔 또다시 의심과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영수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내가 과거의 정우라는 걸 알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건가? 그날 수업 후 정우와 영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수가 과거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때 그 상사 정말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내게 아무 설명도 없이 해고 통보를 했죠. 그 이후로 내 가족은 큰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그 상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사실은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상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영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정우였어요. 정우 씨랑 이름이 같죠? 혹시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은 없으시죠? 정우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회사에서 일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름이 우연히 같을 뿐일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의심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영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정우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예 교실에서 만든 작품을 집에 전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초대했죠. 정우는 초대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영수의 집에 도착한 정우는 거실 구석에 놓인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영수는 앨범을 열어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첫째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손주들이랑 여행 갔을 때. 그러던 중 앨범의 한 장에서 오래된 회사 단체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수와 바로 자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찍은 건데, 참,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 정말 정우 씨랑 닮지 않았나요? 정우는 당황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영수의 집에서 그 오래된 회사 단체 사진을 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영수와 그 곁에 선 자신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정우를 과거로 되돌려 놓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영수를 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내가 회사 다닐 때 찍은 마지막 단체 사진이에요. 해고되기 몇 주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정우 씨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혹시 과거에 이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정우는 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수 씨 사실은 그 순간 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는 모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당신을 해고했던 상사가 바로 저였어요. 이 말을 들은 영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 씨, 그게 정말인가요? 내가 3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상사가 바로 당신이었다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회사가 어렵다 보니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대상이 당신이 됐어요. 그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난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영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 분의 침묵 후 영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우 씨, 내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나는 겨우 33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렸고 아내는 그때도 몸이 아팠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그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영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난 몇 년 동안 취직도 못했어요. 집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사줄 돈도 없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당신이었다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 상황만 생각했어요.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수는 정우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용서, 정우 씨.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당신은 그 일을 잊고 살았겠지만 난 매일같이 그 기억 속에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상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살아왔어요. 정우는 말없이 영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난 지금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그렇게 미안하다면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당신 얼굴을 보고 있을 자신이 없으니까. 정우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영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다시금 깨닫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는 없겠지. 하지만 영수 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어. 정우는 영수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정우는 용기를 내어 영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 씨, 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알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영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정우와 다시 만날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우와 영수는 약속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우는 영수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영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정우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정우의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정우의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우와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약속 장소로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커피 2잔을 사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영수를 기다렸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정우를 응시했습니다. 정우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정우는 긴장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우는 과거의 잘못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영수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그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사의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가 그 결정에 동의하고 실행에 옮긴 순간부터 그 책임은 온전히 제 것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영수는 정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지는 않아요, 정우 씨.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영수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내가 그 일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요. 사실 당신을 보면서도 아직 화가 나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내가 더 이상 그 상처를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정우는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할게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답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않아요. 단지 내가 오늘 여기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당신도 진심을 보여준 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영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정우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정우 씨, 난 이제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친구로 계속 지내는 건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우는 영수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잘못으로 고통받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그리고 부디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우는 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씨. 영수와의 만남 이후 정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도의 교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책임하게 살았던 부분들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영수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정우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에 깊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작은 선행이라도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영수는 정우와의 만남 이후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의 기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난 내 삶을 살아가야 해. 영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우와 영수의 이야기는 갈등과 용서, 그리고 결별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그 만남은 서로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우와 영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화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모든 사과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역시 정우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짐을 덜었지만 그와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들의 결별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선택했으며, 영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노와 원망이 아닌 이해와 성찰을 기반으로 해야만 합니다. 정우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진실을 고백한 용기, 영수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려 한 노력은 모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교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정우와 영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정우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영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한다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용서와 관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우는 과거의 잘못을 밝히면서 지금의 우정을 잃었습니다. 과연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겠습니까? 영수는 자신의 상처를 정우와의 대면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나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서란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은 성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과거의 잘못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 여러분에게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우와 영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이들의 선택과 갈등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며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